이번 시간은 동서발전 가족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SNS 매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참 많아졌잖아요. 온라인 소통의 시대에 과연 매너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상당히 헷갈릴 수 있죠. 특히 카카오톡이나 SNS 상에서는 더욱 심한데요. 예를 들면 다짜고짜 안부 인사 없이 본론만 묻는 사람, 밤늦게 혹은 주말에 업무로 연락하는 사람, 단체 카톡방에서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 등등, 과연 이 사람은 비매너적인 행동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 것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SNS 매너에 대해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나 자신과의 소통을 연구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는 SAP 코리아 DT 파트너 김다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AP 코리아 DT 파트너 김다원입니다. 오늘 동서발전 가족 여러분들께요, SNS 매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박은영 아나운서님, 혹시 이 에티켓과 매너의 차이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에티켓과 매너의 그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이렇게 왜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네. 에티켓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써 있는 건 에티켓. 그리고 뭔가 매너는 내가 진짜 누군가를 배려해서 하는 행동, 이런 거 아닐까요? 굉장히 좀 정답과 접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짝 매너에서 살짝 어긋나긴 했습니다. 네네네. 비슷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휴지를 휴지통에 넣어주세요 라고 앞에 쓰여 있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에티켓이라면 화장실을 실제로 휴지를 뜯어서 휴지통에 넣는 것, 이 행위를 우리가 매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너는 행동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에티켓도 매너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SNS 상에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례한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SNS 매너 4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제가 개그를 한번, 자동차를 툭 치면 뭘까요? 자차? 아니 잠깐만, 무슨 개그도 하세요. 좀 무료한 것 같아서 정답은 카톡입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개그를 선보이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적으로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네.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메신저가 아무래도 카카오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SNS, 이 카카오톡 매너 4가지만 오늘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다 보니까 정말 특히 비즈니스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영상 막 쓸데없이 보내거나 막 사진 같은 거 보내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긴 영상이나 고화질의 사진들을 전송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세요. 고화질로 하면 안 돼요? 저도 왜? 고화질로 많이 하는데. 뭐 크리스마스나 무슨 추석 연휴나 이럴 때 안부 맞아요. 인사차 이런 거 자꾸 보낼 때도 있으시고. 똑같은 거 막 10개도 받아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혹시 데이터 무제한이세요? 무제한이죠. 저도 무제한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데이터 무제한을 안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진이나 고화질 전송을 받으려면요,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내기 전에 꼭 이 사진을 첨부해야만 하나? 꼭 이 영상을 보내야만 하나? 혹시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더라도 네. 늦게 확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재촉하지 않는 것이 매너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고화질의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는 거 한번 고려해봐라. 네, 고려해봐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간과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쉬는 날 카톡을 하시는 거예요. 쉬는 날 업무상으로 카톡하는 거? 네. 그럼 그리고- 주말도 포함인가요? 예, 주말도 포함이고요. 퇴근 후에 카톡하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의 연장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네,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에게는 이 주말에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게 결례임을 알지만 네. 이런 식으로 나의 미안함을 먼저 내비치면서 연락을 하는 것이 매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네. 뭐 사회 초년생 분들이시나 혹은 음.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요, 이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혹시 단톡방 많이 이용하시나요? 사실 저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네. 불가피하게 우리가 또 뭐 어떤 모임이라든가 업무적인 연락 때문에 몇 개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단톡방이 좀 많이 생기는 직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럴 수밖에 여러 기관과 단체들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기관 단체별로 단톡방이 이렇게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업무 연락이다 보니까 알람을 꺼둘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람을 켜놓는데 어떤 한 분이 저기요, 제가요, 오늘은 막 이런 식으로 네, 끊어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단톡 그 알람이 난리가 나기 난리 시작합니다. 나잖아요. 네, 저처럼 이렇게 단톡방에 업무상 많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충격이에요. 진짜요? MZ 세대들은 너무 길게 써서 보내면 또 안 좋아한다더라고요. 실제로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요, 네. 이걸 가지고 조사를 했었는데요. 1위가 바로 단톡방 알람이 울렸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걸 꺼둘 수도 없고. 저는 그냥 꺼놔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업무 연락을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이시라면 네. 되도록이면 한 번에 긴 장문으로 보내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사실 같습니다. 뭐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람을 꺼둘 수 있는 거지만 불가피하게 또 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상대를 배려해서 너무 단답형을 끊어서 자꾸 많이 보내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특징이요, 급한 마음에 빨리 반응하고 싶어서, 그렇죠. 빨리 대답을 해주고 싶어서 네. 이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켜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매너 같은 경우에는요, 네. 박은영 아나운서님께서는 굉장히 잘 지켜주실 것 같은 매너긴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될 텐데 뭔가요? 바로 마지막 끝맺음에 꼭 감사합니다라는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잊지 않고 합니다. 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업무상 연락을 하고 나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하고 끝에 감사합니다를 붙이지 않는 분들이 꽤 더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다니엘 캐니먼 교수가요,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이신데요. 네. 이분이 되게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에요? 대장 내시경 검사 실험을 했어요. 대장 내시경 혹시 받아보셨나요? 받아봤죠. 수면 혹시 비수면? 당연히 수면이요. 이 비수면을 어떻게 하죠? 실제로 비수면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A그룹과 B그룹을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네. A그룹은 8분, B그룹은 24분 동안 비수면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24분은 쓸데없이 길게 했네요. 네. 그죠? 네. 박은영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 네. 어떤 그룹이 더 고통스럽다고 느꼈을까요? 비수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게 한 그룹 아닐까요? B그룹일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놀랍게도요, 이 B그룹이 다음에 나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겠다라고 말한 비율이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캐니만 교수는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인간은 경험자와 기억자 두 가지로 나눴다고 해요. 네. 경험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 기억자는 내가 기억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 말 그대로 기억자아인데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영향을 끼치는 자아는 바로 이 기억자아라는 것입니다. 네. A그룹 같은 경우에는 8분 동안 짧게 진행하긴 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검사를 끝냈고요. B그룹 같은 경우에는 24분 동안 긴 시간 진행을 했지만 네. 점차 고통이 사라지는 시간을 좀 주고 나서 좀 편안해졌을 때 검사를 끝마쳤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효과를 우리는 피크 앤드 효과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 매너에 조금 적용을 시켜보면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눴던지 간에 끝맺음이 조금 좋으면 네, 아무래도 좀 나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인 좀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하는 이 매너라는 것들은요, 이렇게 끝맺음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주기 위한 어떤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짜 SNS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눌 때는 얼굴을 보고 직접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어 하나라든가 아니면
문장 하나에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게 바로 SNS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긴 영상이나 고화질의 사진은 자제하기. 두 번째, 쉬는 날 연락하지 않기. 꼭 해야 할 때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인사를 붙일 것. 셋째, 단톡방에서는 장문으로 한꺼번에 보내기. 네. 저처럼 중요합니다. 끊어보내지 않기. 네, 굉장히 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네네. 부탁드립니다. 알람이 계속 울리니까요. 네 번째, 대화의 끝에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붙이기. 네. 이렇게 네 가지. 네, 제가 잘 맞습니다. 정리했죠? 네. 네, 동서발전 가족 여러분, 오늘 자기발전소 코너를 통해 소개해드린 SNS 매너 이 네 가지 잘 기억했다가 우리 모두 매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요. 자, 오늘 이 시간 동서발전 가족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김다원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동서발전 가족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도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 준비해 올게요. 고맙습니다.